예, 오늘의 시황 브리핑 시작하겠습니다. 시장이 되게 많이 올라갔는데 몇 가지 요인이 있었죠. 국채금리 하락하면서 수급이 좀 부드러워지는 그런 모습을 보였고, 또 주말에 반도체와 자동차 중심으로 수출 호조를 보였다, 이런 내용들이 보도된 게 있었죠. 관련주 강세 보였고, 또 수급에서는 외국인이 동반 매수, 그러니까 주식과 선물에서 동반 매수하면서 이제 시장 상승을 주도를 하는 이제 그런 모습을 보였고요. 그리고 자동차주 강세 보였고, 가스 관련주, 뭐 게임주, 사실 오늘 뭐 코스닥 1000종목이 넘게 올랐기 때문에 뭐 어떤 종목이 특징주다 이렇게 얘기하긴 그렇지만, 어쨌든 좀 뉴스가 나올 만한 종목군들이 몇 개 좀 있었습니다. 이런 내용들 간단하게 정리해 보겠습니다. 우선 시장이 올라갈 수 있었던 거는 첫 번째 국채금리. 뭐 아침에 보여드린 차트입니다만은, 그러니까 미국의 국채금리가 10년물 기준으로 4.5% 치고 넘어가는 흐름이 나올 때, 그때 이제 외국인들 선물 매도가 나오면서 시장이 꺾이는 그런 모습, 그러니까 선물 매도가 더 강력해지면서 시장이 하락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었거든요. 근데 주말에 PC 지표 나오면서 좀 안도를 했죠. 그러니까 다행이다. 뭐, 호재는 아니지만, 어쨌든 다행이야. 이렇게 되면서 국채금리가 10년물 기준으로 4.5%로 떨어졌거든요. 예, 이렇게 되면서 시장이 좀 안도를 했고, 이제 미국의 9월 금리나 확률을 보면, 뭐 한 일주일 전에는 동결 확률이 50% 넘었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살짝 인하할 것이다라고 기대하는 확률이 다시 한 52% 정도. 그러니까 동결보다는 9월엔 내려갈 거야. 뭐 거의 뭐 50대 50 비슷하긴 합니다만, 어쨌든 조금 9월 인하론이 다시 또 불거지는 그런 상황이 됐고, 그리고 이 클리블랜드 이제 인플레이션 아웃캐스트라는 건데, 여기서는 이제 지금 데이터로 봤을 때 향후에 물가 지표가 어떻게 될 것 같아, 이걸 이제 데이터화 하는 데거든요. 근데 전월 대비로 볼 때 이번 달 말에 발표되는, 이번 달 중순, 이번 달 말에 발표되는 CPI나 PC가 0.1% 정도 나올 수도 있다, 전월 대비. 이렇게 데이터들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러면 금리가 더 내려가겠구나, 이렇게 이제 평가가 되면서 투자자들이 그러면 좀 안도감을 갖고 많이 빠졌으니까 좀 매수해도 되겠는데, 그러니까 이런 어떤 생각을 했던 것 같고요. 또 하나는 이제 수출 데이터. 예, 그러니까 뭐 주말에 나왔던 건데, 반도체, 자동차가 수출이 증가하면서 플러스를 냈다. 그 중심에 반도체, 자동차가 있었다. 이렇게 되면서 오늘 뭐 삼성전자, 하이닉스, 현대차, 기아가 다 올라갔잖아요. 오늘 이 네 종목이 끌어올린 지수가 25포인트 정도 됐거든요. 그래서 뭐 대형주 쪽에 유리한 그런 환경이 만들어졌죠. 그리고 이제 몇 가지 지표들, 그러니까 뭐 이쯤 되면 그래도 이제 한 번 정도는 저가 매수가 들어올 거야라고 생각되는 구간까지 왔거든요. 우선 뭐 코스닥 같은 경우는 75 밑을 보통 ADR에서 과매도라고 하잖아요. 근데 80 정도까지 빠졌거든요. 근데 이번 주는 계속 ADR이 내려가는 사이클이라서 거의 과매도에 붙어가는 상황이었어요. 그러니까 거의 과매도 근접하니까 미리 한번 붙여보자.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삼성전자 패턴. 2022년 하반기 이후에 삼성전자가 3개월 연속 하락한 적은 없었거든요. 예, 그러니까 지난달까지 2달 연속 빠졌잖아요. 그래서 이번 달에는 어지간하면 반등 주겠지. 뭐 이거 아침에 보여드린 차트니까 간단하게 말씀드리고, 그다음에 세 번째는 이제 환율인데, 환율 1380원에서 1400원 사이는 대단히 위험한 자리예요. 그러니까 저 자리는 굉장히 안 좋습니다. 근데 이제 한편으로는 투자들이 우리나라 원달러 환율 웬만하면 1800원, 1400원 안 넘어가니까 1400원 언저리면 환율 고점 아닐까? 그러면 환율이 고점이면 증시는 바닥이 아닐까? 또 이렇게 판단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주요 지표상 이쯤 돼서 일단 한번 매수 붙여보자. 그러니까 이런 어떤 정석, 이런 어떤 투자 전략이 가동이 되는, 예, 그런 날로 작동이 됐던 것 같습니다. 뭐 특징주로는 이제 한국가스공사를 비롯해서 이런 자원개발이라든가 뭐 이런 것들하고 연결고리 있는 종목군들이 급등을 했죠. 그러니까 동해 석유전이 있다. 그래서 뭐 하반기부터 이제 시추한다. 그래서 뭐 이제 내년도 상반기 결과 나올 것 같다. 이렇게 되면서 뭐 한국가스공사뿐만 아니라 뭐 예를 들어서 뭐 피팅 업체들, 그러니까 만약에 진짜 석유가 나오면 이런 거 시추해가지고 막 끌어올려야 되잖아. 파이프 꽂아서. 그러니까 그러려면 이음새 많이 들어가야 되잖아요. 그래서 뭐 성광밴드나 뭐 태용이나 이런 종들이 그런 이음새 만드는 회사죠. 하여튼 등등 다양한 종들이 관련주로 올라갔고, 반면에 이제 한미반도체가 오늘 제법 많이 빠졌죠. 그러니까 더 많이 빠졌다가 낙폭을 줄였는데, TC본도에 경쟁이 붙을 수 있다. 뭐 이제 한화그룹에서 이걸 생산할 것 같다라는 보도가 나오면서 올라갔죠. TC본도라는 거는 그러니까 반도체를 쌓아놓는, 그러니까 하나하나씩 이렇게 붙이고 해가지고 이제 높이 올라가는 거. 그게 HBM이 그런 거잖아요. 그래서 TC본도가 그 핵심 기술일 수밖에 없거든요. 위로 이렇게 붙여서 쌓아 올리는 거니까. 근데 그게 한미 반도체 기술이 워낙 좋아서 이제 주목을 받았고 주가가 또 많이 올라갔는데, 경쟁사가 등장할지도 모른다. 이렇게 되면서 이제 또 주가가 많이 빠졌다가
뭐 회사에서 또 대주주 대표가 또 주식 사고 있다더라 뭐 이런 내용이 나오면서 또 낙폭을 줄였습니다. 그리고 반면에 이제 제가 인버스 종목으로 보면 된다라고 표현 들었던 이제 화장품, 그러니까 이 종목이 올라가면 시장에 별 볼 일 없는 이제 날이 되는 거고, 이 종목이 빠지면 다른 종목들이 올라가서 좀 안도감이 되는 거고, 뭐 이렇게 되는 건데, 오늘 시장이 올라가면서 이제 화장품 관련주들은 좀 빠지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자, 수급에서는 이제 외국인들이 지난주에 뭐 엄청나게 많이 팔아서 진짜 뭐 어떻게 되는 건가 싶었는데, 주식과 선물 동시에 다 매수를 좀 했고요. 산 종목 보니까 이제 다시 삼성전자와 하이닉스, 그러니까 삼성전자 플러스 하이닉스 매수한 자금이 대략적으로 한 2,300억 정도 되니까 오늘 매수의 대부분이 반도체였죠. 그 다음에 뭐 현대차 매수 있었고, 뭐 LS그룹 약간 좀 매수가 있었고, 뭐 하여튼 요런 형태로 이제 매수가 있었고요. 매도는 뭐 한미반도체가 1,000억으로 가장 많았고, 순매도 2위가 이제 280억 정도니까 뭐 매도는 이렇게 진심으로 매도한 날은 아니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고요. 다음에 이제 기관 같은 경우는 오늘 물량을 좀 정리하는 데 집중을 했죠. 올라가면서. 그래서 한미반도체, 하이닉스 이런 것들을 팔았고, 그다음에 현대차, 삼성전자 이런 정도 전차 군단, 그다음에 조선주 일부 뭐 이런 것들을 좀 선별적으로 담았고, 그다음에 이제 뭐 전력주라든가 이런 것들을 또 담았습니다. 코스닥 쪽에서는 이제 외국인 같은 경우 알테오젠 뭐 계속 담고 있고, 그 외에 이렇게 업종별로 특징이 있다라고 보긴 어려워요. 앞서 말씀드렸던 자원 개발 때문에 이제 뭐 이제 이음새 만드는 업체들이라든가 이런 이제 관련된 이제 뭐 종목군들 일부 매수가 붙는 그런 모습이 있었고, 그러니까 매수 매도 쪽에 반도체주 숫자가 그렇게 많지 않았다라는 게 좀 특징이었고요. 외국인 기관 같은 경우는 이제 알테오젠, 삼천당 제약을 비롯해서 이제 제약 바이오 계열의 종목군들 일부, 그다음에 아랫단으로 내려가면 이제 반도체주 일부,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이제 매수에 포진을 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자, 시장을 좀 정리해 보면 국채 금리가 아직 되게 높거든요. 그러니까 오늘은 뭐 이제 좀 빠진 것 때문에 좀 올라가긴 했지만 4.5%대 걸려 있으면 지수가 2,700 넘어가기는 사실 좀 쉽진 않거든요. 그래서 미국의 국채 금리가 뭐가 됐든 좀 빠지는지가 되게 중요하고, 특히 엔비디아 주가가 이틀 동안 주간으로는 나쁘지 않았지만 지난주 중반 넘어가면서부터 주가는 별로 안 좋았잖아요. 예, 근데 시장에는 그런 정서가 나올 수 있거든요. 얘마저 무너지면, 그러니까 엔비디아 빼고 지수 보면은 별로 올라간 게 없는 그런 상태거든요. 그래서 근데 여기서 만약에 엔비디아까지 빠지면, 물론 이제 다른 것들이 대체로 올라가면 되는데, 그러니까 투자 심리라는 게 대장주마저 무너지면 뭐 이런 또 부담이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엔비디아 오늘 장에서는 좀 버텨주는지가 되게 중요하고, 그 다음에 일단 과매도 부근에서 시장이 반등을 했거든요. 근데 이게 이제 오늘 월요일이라, 원래 이제 삼성전자가 월요일에 좀 부진했잖아요. 통계적으로 보면. 근데 반대로 그러니까 위클리 월요일마다 그러니까 주 단위로 끊는 이제 만기가 있어서 변동성이 좀 나올 수 있는데, 오늘 반대로 저는 영향을 좀 준 측면도 있다고 보거든요. 근데 어쨌든 오늘은 코스피가 저것 때문에 올라갔는데 코스닥이 오늘 상승폭이 미미했잖아요. 근데 연속적으로 올라간다라면 대기하던 매수 자금이 좀 들어올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좀 볼 필요가 있고요. 그 다음에 특징주로는 대형 IT주, 뭐 LG 디스플레이도 좀 괜찮았잖아요. 자동차, 자원개발. 근데 뭐 오늘 상승한 종목이 많아서 뭐 특징주가 뭐가 올라갔다 이렇게 하나하나 설명하기는 좀 그런 날인 것 같습니다. 자, 근데 저는 한번 보여드린 차트인데 지금이 6월이잖아요. 근데 올해 금리는 어쨌든 내려갈 거라고 저는 보거든요. 그래서 금리 내려가는 이유가 뭐가 되느냐? 근데 두 가지 중에 하나가 되잖아요. 보통 경기 침체 또는 이제 인플레이션 진정. 근데 경기 침체 때문에 내려간다라는 거는 주식시장이 이렇게 좋아하지는 않을 거고, 인플레이션이 잡혀서 내려간다라는 거는 반가워할 텐데, 그 선거 구간에서 금리는 어쨌든 변했어요. 그러니까 뭐 설명드린 바와 같이 10번 좀 회색선이 선거 때거든요. 선거가 열리던 해, 선거가 열린 후에 금리가 변화가 없었던 거는 한 번밖에 없었거든요. 그러니까 9번, 90%는 선거가 열리는 해 금리가 어쨌든 바뀌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뭐 금리를 올릴 것 같지는 않아서 내릴 거라고 보여지면, 이게 지금 2분기가 끝나가고 있는데 3분기부터는 3분기냐 4분기냐, 그러니까 금리가 내려갈 것이다, 그러니까 이런 쪽으로 분위기가 잡히게 되고, 그러면 신흥시장은 조금 더 유리한 국면이 나오게 되거든요. 근데 제가 이렇다고 해서 와 뭐든지 이런 차원으로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예탁금이 없잖아요. 예탁금은 늘지 않았고 종목들은 시가총액은 그렇게 낮지 않고, 이게 시가총액이 지금 시총이 코스피 같은 경우는 지수는 이렇지만 시가총액은 옛날에 3,000포인트 근처 갔을 때하고 비슷하다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지금에 있는 돈으로 끌어올릴 수 있는 종목이 한정이 돼요. 그래서 차별화 장세가 되게 불가피하거든요. 그래서 이번 주 초반에 6월, 그러니까 2분기 끝내고 3분기로 넘어가는 그 6월에 새로운 종목들이 등장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수급이 좀 바뀌는 종목군들이 지난달 후반부터 좀 보이는 게 있어서 종목들 수급에 조금 더 집중해 보시는 게 지금 막 지수 이런 노이즈에 신경 쓰지 마시고 그런 것들을 보는 게 더 좋지 않을까라고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또 오늘 하루 또 잘 보내시고요. 저는 다음에 뵙겠습니다. 이 방송 구독하기와 좋아요 꼭 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